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뉴욕 시장에서 이 AI에 대한 의심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라클 쇼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투자했던 큰 손들이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지난밤 기술주 전반으로 약세가 퍼져가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여기에 4% 넘게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심도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것은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호실적을 넘어서서 내년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듯한 그런 매출 전망치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호재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약간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반도체 내에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일 11월 물가지표 CPI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BOJ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두고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은 있는 상황인데요. 선반영을 했다 혹은 이것을 조금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시장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반도체 로봇 쪽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우주항공 쪽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작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튀어오르면서 계속해서 약간은 정신없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1,800여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박예진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 참 쉽지 않죠.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 오라클의 AI 인프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컵이 불집힌 AI 시장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코스피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어제장 막판 스퍼트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주도주 자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코스피는요, 오늘 계속 큰 낙폭을 기록 중인데요. 전거래 대비 1.19% 하락한 4,008선에서 막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점차 이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또 양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전거래 대비 0.45% 하락한 90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은요,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면요, 외국인은 1,50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108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고 기관은 사들이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특징주 무엇이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간밤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메모리계의 풍향기라 불리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에 메모리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이런 실적의 수요를 증명했고요. 이것이 곧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연계가 되겠죠. 그럼에도 사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 중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의 PAC 칩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협의 중이다라는 이런 호재가 들렸습니다만은 오라클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현재 0.54% 상승한 55만 4천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개별 종목 호재가 오늘 있었죠.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제품인 DDR5가 이 인텔 데이터 센터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인데요. 인텔의 인증으로 이제 성능이 검증이 됐고 게다가 고용량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최초 타이틀도 달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처럼 이 반도체 투톱이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이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포드의 계약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포드가 계약을 철회한 이유는요, 바로 미국에서 전기차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드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차라리 이 돈을 벌 수 있는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량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 10월에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포드와 해지 통보를 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이 계약 규모가 9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재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의 거의 30%가량 이렇게 큰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장기 매출과 수익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 대비 6% 넘게 하락한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왜 갈까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이제 미국에 상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우주항공 산업에도 온기가 퍼졌는데요. 이 스페이스X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빛을 본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3년 전에 스페이스X에 2.8억 달러가량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내년 하반기 상장이 되는 시점에 수천억 원의 차익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수천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5천억 원 달러에 달합니다. 향후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이 기회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적에 연동이 되겠죠. 네, 현재는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죠. CPA에 대해서 이 지수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을지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가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12월 18일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일단 전일 미국 증시에서 노이즈가 조금 있었죠. 오라클발 악재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전강 후약 또는 전약 후강의 장세가 조금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이유는 저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됨이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이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또 12월 지금 연말을 이제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클로징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라클발 악재 이 소식이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로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내년에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섹터군이나
네, 어떤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될지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을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환율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그리고 선물시장에서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렇게 완전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환율이 고환율일 때도 외국인이 12월 초반에 엄청 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팔아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2월 막바지에 다가온 만큼 좀 부클로징의 성격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금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어쨌든 외국인도 수익을 걷어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지금 최근에 이번 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이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은 조금 더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좀 환율에 대한 개입을 좀 시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또 업종별로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은 그래도 연초부터는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연초부터는 외국인의 수급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어쨌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연초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미리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챙겨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중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히든 종목과 그리고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래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모든 이슈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IT 투톱이 우리 시장을 끌고 가줘야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요. 오라클발 악재와 혼재가 되면서 이 호재로 당연하게 받아가지 못하고 약간은 또 상충되는 듯한 흐름이 나와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고래, 그러니까 쩐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빠져나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오라클에게는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슈를 두 가지 혼재되는 속에서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오라클발 악재만 아니었으면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았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오라클이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이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인 증시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 기조가 좀 강한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일단 관점으로는 오라클발 이 이슈 자체로는 좀 단발성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지금 제가 PPT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마이크론 실적 자체가 매출이나 EPS, 이 영업이익이나 뭐 현금 흐름 자체가 정말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도 2분기 EPS와 매출, 마진율까지 봤을 때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지금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크다. 어쨌든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도래한 만큼 이 기조가 뭐 지금 최근까지는 사실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26년도까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연말이 지나올수록 27년, 28년도까지 이 D램과 낸드 또는 HBM 시장이 앞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4분기 실적 가이던스와 내년 연말 연말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또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확실히 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저는 저 지난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연말까지 향후 가이던스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캐펙스 투자가 정확히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숫자가 찍히게 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그때부터 좀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마이크론 이제 시간 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잘 하고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다가 본장에 들어가면은 빠지는 경우가 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CPI 발표나 또 내일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이제 BOJ. 일본 네. BOJ 금리 결정까지 좀 모멘텀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 지금의 이 이벤트들을 쭉 지켜보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자.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가 조금 갈림길에 설 것이다. BOJ도 있고 CPI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간은 관망을 하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그 내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오라클발 악재가 사실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그 중심에는 반도체를 놓고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그려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소부장단을 내년에 미리 준비해 놓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를 늘릴 만한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역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맞습니다. 네. 다 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10월 네. 달처럼 이 반도체 섹터가 우르르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연말까지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4분기에 이어서 내년 실적이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증가할 전망이 있는 기업들과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 이 밸류 체인에 가까운 종목들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미리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소재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있고요. 동진 세미캠이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령 관련주로도 또 모멘텀이 엮여 있기도 하고 이제 캐펙스 투자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재도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코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미코도 이제 미국에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코미코도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의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 세정이나 장비 세정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미코나 동진 세미캠 정도 조금 소재단에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 TC 본더 관련돼서 장비를 굉장히 잘 수주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고점 찍고 나서 이 12만 원 아래까지 지금 바닥까지 지금 최근 단기 바닥을 다지고 아직 크게 수급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래도 기관이 지금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연기금도 최근에 4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지금 최근 엉덩이가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이 관련된 이슈가 아직 조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좀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 한미 반도체는 네,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뭐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도 있을 거고 또 이오 테크닉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저 마커 장비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종목군들도 자주 알려드리고 있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추려갈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담자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어쨌든 변수들이 좀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추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내년에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2차 전지 그간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금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이 가줘야 코스닥에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약화시키는 악재가 되는 듯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호재가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봐야 할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조금은 나을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악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어제 장 마감하고 저녁쯤에 나왔던 소식이었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포드와 이제 9.6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통보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기적으로는 확실히 악재 소식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웃퍼폼을 해줬던 부분이 이 모멘텀이 어쨌든 ESS 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 전기차 관련돼서 배터리가 앞으로 뭐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제 ESS 수주 기대감, 앞으로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이것도 이제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어쨌든 이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 자체는 일단 120의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그리고 이번 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손절하거나 바로 팔고 나오지는 마시고 일단은 냅두시고 추가 매수의 진입 타점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어쨌든 ESS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캐파를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아니죠. 2차 전지. 2차 전지 이 배터리 캐즘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더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탄산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할 여지가 크지만 그래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숫자로 찍히는 이 ESS 향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제가 저번 주나 이번 주 오늘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오늘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잘 확인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종목군들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같이 흐름을 좀 이어서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뭐 LNF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트가 조금 이제 하락세로 조금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이제 이 하락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 나올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제 최소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점까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10만 원 라인 부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올해까지는 2차 전지도 흐름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는 울고 주식 있었어요. 투자를 네. 길게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같이 네.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주가적인 이 기술적인 단기적인 수급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년 이제 앞으로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좀 바라보고 우리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 하락은 조금 단기적인 악재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 내년 모멘텀을 생각해보고 이제 조금 단기적인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단가를 낮추는 오히려 좋은 이 반등의 좋은 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조금 봐주시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이 악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가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할 것 같은 이제 섹터가 됐는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셨다면 지금 많이 힘드신 구간일 것 같지만 어쨌든 오히려 좋아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주가 하락이 있을 때 더 담아가서 단가를 낮추고 내년까지 기다려 본다면 ESS향 모멘텀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더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가격에서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이슈여도 사실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사리 물타기도 할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도 시장의 수급 자체도 아무래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BOJ의 금리 결정 또 미국 이 매크로 지표까지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이번 주에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번 주 잘 확인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조금 지켜보고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단기적인 바닥이 어디에 잡히는지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앞으로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이 LNF나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셀 기업들과 밑에 단에 있는 소재 기업들도 이 LNF 쪽으로 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쪽으로 매출을 증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배터리 자체도 사실 전기차 전기차 쪽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모멘텀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네. 이제 엮여서 그쪽으로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모멘텀을 봤을 때 그 기대감도 이제 또 미리 당겨서 내년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확실히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매수할 그리고 단가를 낮출 만한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보유하셨던 분들 계속해서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내주고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캐스터도 잘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스페이스X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X도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우리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가들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투자를 해봐야 할까?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없는
않은 상황에서 이쪽에 이슈가 나오니까 수급 쏠림이 더욱 심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신규 맞습니다. 상장 종목들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네. 주가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할 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그래도 네. 오늘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어쨌든 앞전에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조금 찌라시가 돌면서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뭐 스피어 종목도 있을 것이고 이제 HVM 같은 경우 종목들 군들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 X가 그래서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봤을 때 스페이스 X는 어쨌든 대규모 자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우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짓겠다, 건설을 하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지구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좀 한계에 도달했고 이 확장이 어렵다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2-3년,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이 기조를 배경에 깔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조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주장들이 조금 힘이 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스페이스 X가 상장 추진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AI 연산을 이제 우주 위성이 하고 이제 결과만 이제 우주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이 모멘텀이 성장 기대감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아직까지 그래도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조금 우리가 로봇 섹터가 이번 올해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네. 테마주로서 네. 이 내년에는 좀 우주항공 테마 또는 이제 통신 장비 테마가 테마성 이슈로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과 최근에 뭐 누리호 4차 발사나 또 관련돼서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통신 장비, 뭐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나 지금 스페이스 X향 지금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도 지금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적으로 조금씩 찍히기 시작하면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주가 아웃퍼폼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조금 스페이스 X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최근 상승 추세가 잘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확실하게 이쁘게 지금 정배열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라인에서 아직 지금 오늘 한 15% 가량 뜨고 있는데 지금 라인에서는 따라붙기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HVM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스피어 종목도 있죠.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갭상승을 하고 지금 그 위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조금 눌림목이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옆으로 조금 기어가면서 이 5일선을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급 상황도 꽤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이 MACD 지표에서도 최근에 상승 시그널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 탄력을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우주항공 테마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으로 좀 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뉴스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중장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이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까지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아 보셔도 좀 길게 보시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괜찮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이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합쳐지면서 또 로봇이 더블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하반기를 주도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또 로봇은 약간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을 것이고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테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주를 어쨌든 가치로 평가하기엔 아직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선별해두고 봐야 될 것들이 아까 앞전에 말씀 주신 스피어 같은 종목들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있겠지만은 네, 그 좀 직접적으로 스페이스 X와 관련이 있는 HVM 또는 스피어 그리고 미래세 벤처 투자도 있겠죠. 그리고 세트랙 I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세트랙 I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반등을 같이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 지금 6만 원 라인 부근에서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세트랙 I는 조금 지켜보고 이 악재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HVM 그리고 스피어 그 밑에 단에 있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통신 장비주들도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면서 내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VM 오늘 지금 이 시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이 19.48%고 지금 13%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이제 뚫어낸 상황이어서요. 네네.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이제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닥을 기긴 했습니다. 예, 바닥을 기고 최근에 급등을 이 12월 초부터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어쨌든 이 박스권은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또 강하게 돌파한 만큼 한 번 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 있어요.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세론이 나오면서 이 또 바닥을 잡는 또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따라붙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좀 진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보자면은 이 HV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위치해 있는 약 38,500원 라인 또는 35,000원 라인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차트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35,000원 라인 부근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확 잡히게 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는 12월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여태까지 끌고 왔던 IT 투톱이 끌고 왔던 장세가 약간은 흐릿해지면서 테마성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년을 미리 준비해 보면서 많은 공부들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오스틴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미리 보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4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아직도 뭐 1%, 코스피는 1% 넘게 1.11%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904포인트, 900선을 간당간당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오늘 종목을 통해서 해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돼요. 자, 어떤 쪽일까요? 네, 오늘 앞에서 바로 앞전에 좀 맥점으로 다뤄드렸던 이 좀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히든 종목은 위성통신 관련주로서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를 좀 개발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26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이제 차트상 단기 조정 후 되돌림 구간에 확실히 진입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실적 성장을 전망하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기업인 아마존 있죠. 이 아마존의 3,2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카이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이 핵심 안테나 공급사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와 관련돼서 초기 물량 공급이 시작됐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 좀 글로벌적으로 이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기로서 앞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좀 공급이 되면서 매출 볼륨 자체가 좀 급성장하는 시기가 내년이다라는 부분을 저는 핵심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 시장의 개화 그리고 마진율 상승이 또 이 기업의 동사의 실적에 큰 실적 개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위성통신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접시형 안테나에서 이제 얇고 좀 설치가 쉬운 이 평판형 안테나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 기술력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평판형 안테나 자체로는 이 기존의 기계식 안테나와 비교했을 때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기업이 수년 동안 지금 이 개발해 왔던 이 평판형 안테나 이 생산 라인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관련돼서 이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고정비 효과가 또 감소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률도 이 두 자릿수로 바뀌는 시점이 이제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으로 실적 보시면은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R&D 투자랑 그리고 설비 투자의 시기여서 좀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3분기까지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확실히 좀 돌아설 수 있는 숫자가 찍히는 구간이 확실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표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년 이 캐파 증설로 인해 내년에 대략적으로 뭐 381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대략적으로 0% 수준이었는데 이제 8.1% 정도로 늘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도 조금 바닥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일봉 차트인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딛고 지금 5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5만 원 라인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여기 라인만 돌파를 매물대만 소화를 해주게 된다면 이 5만 원을 넘어서 최소 5만 3천 원, 5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도 같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 120 주선이 위치해 있는 장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이
대략적으로 한 55,000원, 54,000원 라인인데 여기를 또 돌파를 해주면은 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5만 원 라인 아직 돌파하지 못한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하시면은 5만 원 라인 돌파할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라인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라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 속에서 가장 강한 테마도 우주항공 이쪽인데 관심 종목이 이가 먼저 가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바로 전문가님께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 링크 옵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셔서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네. 앞서도 1,800여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다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사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CPI도 예정이 돼 있고 BOJ에서 금리 인상할 것 자명하고 뭐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오후장은 좀 그리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또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의 증시 국내 증시 자체로는 오후장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후강의 장세를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방송을 하면서 같이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오늘 증시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그리고 이제 유럽 ECB 이제 기준금리 결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 호실적을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해석하는지 거기 그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에는 이제 역시 이 BOJ의 기준금리 결정과 또 미국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또 이어서 PCE 물가 지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번 주 남은 목요일, 금요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번 주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더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겠죠. 네. 네, 막 뭘 사고 싶다고 막 싸다 생각하고 사기도 좀 어렵고 네. 물도 막 타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네, 오후장에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뭐 할까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예. 공부할까요? 종목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이제 네. 확실히 저는 내년 초부터는 확실히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또는 SK하이닉스 관련된 강하게 엮여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나 또 앞으로의 전망들 내년에 대한 전망들까지 우리가 조금 미리 알아보면서 그런 종목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주도주가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오늘의 하락이 조금은 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듯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고 2차전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왜 샀는지 이 가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다져나가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오스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장중의 전략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렵지만 오후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박스경제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